안녕하세요. 존버개미 존입니다. 증시가 위태위태했었는데 나스닥이 그래도 금요일에 상승으로 마감을 해주었네요. 역시 영원한 상승 없고 반대로 영원한 조정도 없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추석 전에 증시가 조금은 반등해서 포근한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지오소프트입니다. 지오소프트는 오아시스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오아시스는 새벽 배송을 하는 온 오프라인 물류업체입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수혜를 받고 주가가 단숨에 폭등을 한 종목이죠. 어떤 회사인지 같이 보시죠. 오늘 사용할 자료 또한 영상 정보란에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오소프트의 사업의 내용인데요. 지오소프트는 크게 세 가지 부문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IT 서비스, 그리고 광고 사업부, 마지막으로 이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IT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고 사업부에서는 온오프라인 광고를 하고 있고, 이커머스는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오아시스 회사인데요. 유기농 식자재 공급과 온라인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시장 상황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광고 같은 경우에는 방송 광고 시장은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로 축소되고 있지만 온라인 광고는 계속 플러스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 부분만 보면 되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커머스인데요. 지금 오아시스에서 새롭게 진입한 새벽 배송 시장은 18년에 4천억, 19년에 8천억, 20년에 1조로 빠르게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완전 피가 튀기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대표적인 경쟁자로 스타컴과 마켓컬리가 있고요. 지오소프트는 이제 그 두 곳에 비하면 볼륨은 작은 편입니다. 네, 바로 매출로 볼게요. 매출 같은 경우 IT 서비스에서는 매출이 50억, 그리고 광고에서는 20억, 마지막으로 이커머스를 통해서는 180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오소프트의 거의 모든 매출이 이커머스를 통해서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만약 이렇게 잘 나가는 자회사가 있으면은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IPO죠, IPO. IPO는 다 아시다시피 상장을 하는 건데요. 요즘 자회사들이 상장을 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잖아요.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SK바이오팜도 그렇고요. 지금 오아시스 같은 경우도 볼륨이 모회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혹시 상장 이슈가 있지 않을까 찾아봤는데 9월 기사로 IPO 관련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좀 이따가 같이 한번 보시고, 여튼 지오소프트의 거의 모든 매출은 이커머스가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IT 서비스 광고 사업부도 좋은 사업이긴 한데 비중이 너무 커요, 이게. 그래서 지오소프트를 볼 때는 이커머스를 위주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수주 상황에서는 용역 서비스 매출에서 지금 수주 잔고가 40억 정도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미래의 매출이겠죠. 자세한 내역은 당사 영업 기밀이라고 합니다. 사업의 내용은 저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건 5월 3일 기사인데 똘똘한 자회사 덕에 잘 나가는 지오소프트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같이 살펴봤듯이 새벽 배송 서비스 기업인 오아시스의 성장에 힘입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주가를 잠시 보시면은 저점이 4,000원 정도 되는데요. 12,000원까지 올라온 걸로 봐서 거의 3배 가까이 상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한 것에는 언택트 소비 증가 때문에 수혜를 받았고요. 오아시스 마켓의 누적 회원수는 지난해 말 23만 명에서 3월 말 기준 30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거의 3개월 동안 7만 명 정도의 회원이 늘었네요. 그런데 30만 명이라면은 솔직히 그렇게 많은 회원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오아시스 온라인 매출이 오프라인 대비 1,000억 정도 높다고 합니다. 지오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오아시스의 지분을 80%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오소프트의 90%가 오아시스 관련 매출액이라고 합니다. 정말 오아시스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할 테니까 상장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새벽 배송 같은 경우에는 쿠팡, 마켓컬리, 많은 물류업체들이 피 튀기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유통 구조의 최적화를 통해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엄청난 막대한 돈을 쏟고 있기 때문에 지오소프트도 그 큰 회사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큰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IPO는 어쩔 수가 없는 당연한 시나리오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기업들은 지금 적자가 심하잖아요. 왜냐면은 모든 이익금들을 지금 투자로 다 때려받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심한데 지오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와는 다르게 새벽 배송 서비스 기업으로는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흑자를 내고 있는 이유는 가격 차별을 통해서 충성 고객을 늘리고 있고 새벽 배송 오프라인 매장, 오프라인 배달 순으로
중심으로 재고 관리하는 옴니채널 전략과 스마트 물류창고 운영 방식으로 흑자 기업이라는 강점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옴니채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옴니는 라틴어로 모든 것을 뜻하고요. 그리고 채널은 유통 경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통 경로를 다 아우르고 있다라는 뜻으로 사전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내재된 의미로는 소비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넘나들면서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널이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가지고 있는 게 옴니 채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유통 채널의 특성을 결합해서 어떤 채널에서든 같은 매장을 이용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한 쇼핑 환경이라고 하는데, 다음 기사에서 같이 볼 건데, 새벽 배송 같은 경우에는 물건에 재고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재고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오소프트의 경쟁력인 겁니다. 오아시스의 경쟁력이죠. 다음 보실 기사는 좀 길어요. 날짜가 잘렸는데 9월 3일 기사이고요. 오아시스 마켓 상장 추진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제가 내용을 요약을 해보려고 했는데 한 부분도 빠뜨릴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빠르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좀 전에 봤듯이 오아시스 마켓은 경쟁자인 마켓컬리 같은 선도 그룹과 대비해서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챙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광고비 대신 입소문으로 고객을 확보해 나간 게 효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마켓컬리, 슥닷컴은 정말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광고로 때려붓고 있죠. 하지만 오아시스는 광고가 아니라 입소문으로 고객을 확보해 나갔다고 하는데, 저희가 좀 전에 기사에서 오아시스가 3월 말 기준으로 30만 명이었잖아요. 30만 명이었으니까 그렇게 회원수가 많지 않은데, 그래도 그렇게 적은 회원수가 광고로 부풀려진 허수가 아니라 탄탄한 오아시스의 고객층인가 봅니다. 특히 이 새벽 배송 시장은 지금 출혈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직거래 시스템을 통해서 박리담의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만 선두권과 본격적인 경합을 나섰을 때도 적자로 돈을 때려붓고 있는 다른 회사들과 다른 행보를 보일지가 미지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큰 리스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계속 보시면은 오아시스 마켓은 내년부터 IPO 작업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년 타겟으로 IPO 상장 전에 주가가 한번 상승이 오잖아요. 그걸 타겟으로 접근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흑자 실적인데, 흑자 실적이 오아시스 마켓의 경쟁력이고요. 이 경쟁력인 이유는 광고비를 적게 집행을 했다. 지금 오아시스 마켓의 매출 볼륨이 1,400억으로 집계됐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경쟁 업체는 슥닷컴 같은 경우는 8천억, 마켓컬리 4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오아시스 마켓의 1,400억 매출이 크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볼륨이 작은데 흑자의 비결은 유기농 제품 판매와 가격 경쟁력이라는 차별화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요. 계속 나오네요. 가격 경쟁력은 여기서 나온 직거래 시스템, 그리고 입소문으로 확보한 고객은 비록 회원수가 많진 않지만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니 매출이 높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유통구조를 생산자가 직접 보내는 방식을 채택을 해서 중간 유통업자가 없으니까 가격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오프라인으로도 70여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인 매장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고 관리하는 것에 도움을 줬고요. 네, 이런 강점이 있는데 어찌됐든 매출 볼륨이 경쟁자들에 대비해서 되게 작잖아요. 볼륨을 결국 키워야 되는데 키우기 위해서는 이 회사들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아시스 마켓은 광고를 안 하는 게 강점인데 볼륨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광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외형을 키우기 위해서는 TV 광고와 PPL 광고가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입소문만으로는 마켓컬리, 슥닷컴의 볼륨에 근접하기 힘들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게다가 이렇게 외형이 커지면은 그만큼 물류센터가 확장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쿠팡이 정말 엄청난 돈을 부으면서 물류센터 증설과 자동화 설비에 큰 돈을 쓰고 있는데, 오아시스 마켓이 볼륨이 커진다면은 그 후에 물류센터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광고비뿐만 아니라 판관비까지 우려가 된다고 합니다.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오아시스가 실제로 볼륨을 키우기 위해서 기존 적자로 몸집을 키우고 있는 공룡 기업들도 찾지 못하는 뾰족한 묘수를 찾을지는 미지수인 거고요. 결국 상장 후에 수익성 유지가 IPO의 관건이라고 합니다. 오아시스 마켓의 차별화 포인트가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된다고 말이 나오고요. 그러면 저희 투자자로서 보는 오아시스 마켓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느낌은?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IPO 이슈가 있기 때문에 IPO 이슈와 관련돼서 주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것을 타겟팅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아시스 마켓이 향후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이렇게 광고료를 쏟아붓고 물류센터 증설을 해가면서 쿠팡 같은 큰 기업들과 부딪힐지 아니면은 독자적인 새로운 노선을 만들지,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큰 기업들과 차별화된 방법만 찾는다면은 오아시스 마켓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지오소프트의 주가는 이렇고요. 제 나름대로 핵심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핵심도는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잇고요. 그리고 평행한 두 선의 중앙선을 한번 그었고, 이 중앙선의 중앙을 한번 또 그었습니다. 그리고 등간격으로 위에 한 단계를 더 그려줬는데요.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주가 상황은 이렇고요. 지금 최근에 많이 빠져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지지선에 거의 다 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무추이는 현재 3분기에는 30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총 합치면은 예상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멀티플 17 정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것은 매출액이 엄청나게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21년에는 4천억 개의 매출액이 증가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점점 볼륨을 키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은,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는 판관비가 되게 높게 나왔네요. 그 높게 나온 항목 중에는 관리비가 계속 높게 차지하고 있는데, 인건비도 높아지고요. 아마 새벽 배송 때문에 인건비가 높게 잡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상각비가 이 정도 잡혔는데요. 상각비는 뭐 그렇게 크지 않고요. 현금 흐름표는 12월에는 89억, 그리고 반기에 120억이 나왔는데, 올해 정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때문에 쇼핑에 대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뀐 상황에서 앞으로 지오소프트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사실 지오소프트보다는 오아시스의 IPO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오아시스는 다른 공룡 업체들도 계속 돈을 쏟아붓는 방법을 통해서 매출 볼륨을 키우고 있는데, 그런 피 튀기는 경쟁 속에서 나름의 독자적인 루트를 찾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니면은 결국은 같이 돈을 쏟아붓다가 도태돼 버릴지, 어떻게 될지는 미래에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투자한다면은 앞으로 방향에 조금 더 신경 써서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전버개미 조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